안녕하십니까. 카티아 플랜트 5주 두 번째 작성 수업을 직접 같이 하는 수업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 나와 있는 이 시계 부분 데이터를 다운하셔서 출력하셔서 유인물에다가 저와 같이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5주부터 보면 인터넷 시작할 때 강연 동영상을 보시면 달라진 점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샤나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용량이 높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죠. 용량의 크기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인 샤나 인코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다운사이징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처음에 자막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번 주부터 무비 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저도 우리 둘째 딸한테 이걸 배우고 있어요. 배워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누구에게인가 배우면 돼요. 지금 이 캐드라는 것도 회사에서 다 이 캐드를 쓰거든요. 오토캐드를 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학원 가서 돈 내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돈을 또 달라고 할 겁니까? 지금 저하고 할 때 같이 하시게요. 그러면 이 캐드 능력이 세우면 카티아라고 하는 3차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자, 그래서 무비 메이커라는 거, 그 다음에 샤나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여러분 동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편집하고, 이 편집한 것들을 인터넷에 탑재하고 유튜브에 또 링크 걸고, 이런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이 한 3배 이상 걸리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에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자료 준비하고 인터넷 촬영하고 다시 편집기에서 편집한 다음에 이걸 유튜브에 링크하고 학교에다가 링크 걸고, 이런 것들이 모든 교수들이 지금 각자 다 자기들이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많이 참작해 주시고 직접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앞에 앉으시고, 캐드는 제가 2017이네요. 보니까 오토캐드 2017 버전이니까 오토캐드 2017 학생용 버전인데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 오토캐드 링크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설치된 정품으로 제공된 걸 설치하였습니다. 자, 그리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 첫 번째 버튼 눌러서요. 지금 여러분 바탕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점선 같은 게 보이죠? 격자 모양으로. 저걸 우리가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점이에요. 점. 이 격자 모양으로 돼서 예전에는 점으로 표현됐는데 지금은 십자선 모양으로 바탕선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뭐다? 그리드. 이 그리드를 주면 격자와 격자 사이의 간격을 보고 대충 저희가 스케일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고 다시 활성화를 해체할 거냐? 이게 펑션키 7번입니다. F7번 키를 누르면 풀렸다, 활성화됐다 그래요. 온 오프 상태가 되죠. 온 오프를 시키는 명령이 F7번을 누르면 됩니다. 또는 이 아래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드를 활성화 온 오프 시키는 이 밑에 부분에 점점점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그리드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를 해제하고 그럽니다. 참고로 그리드하고 연속해서 우리가 마우스를 통제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를 통제할 수 있는 명령이 스냅. 스냅 명령은 이 그리드 격자선 위치에 마우스가 그대로 타고만 넘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펑션 키로 보면 F9번인데요. 스냅은 간격을 설정해 주실 수 있는 숫자를 치라고 해요. 그래서 스냅 치면 숫자를 100 간격. 자, 그리드도 이 간격과 이 간격을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스냅도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마우스의 움직이는 간격과 화면의 바탕선에 있는 격자선의 움직임이 똑같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뭐라고요? 그리드와 스냅입니다. 자, 그리드와 스냅,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도면의 왼쪽 하단과 도면의 오른쪽 상단을 우리가 설계에서 가면 자주 그러는데요. 도면을 그리면 왼쪽 하단점이 있고요, 오른쪽 상단점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만 그림을 그려야겠다. 도면의 왼쪽, 도면의 오른쪽. 자, 그걸 우리가 한계를 주는 걸 리미트스라 그래요. 리미트를 걸어준다 그래요. 내가 이 영역 안에서만 실제 그림을 그리겠다. 물론 라인은 바깥으로 나가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 설정된 안에만 이
그리드가 작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 리미트 이런 명령들은 여러분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전혀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근데 마우스를 통제하는 명령인 이 스냅, 또 직각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마우스 명령 스냅 걸어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 기억 안 날까요? 그게 뭡니까? 오또. 오또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또 이 기역자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런 아이콘이 밑에 있거든요. 하단에. 그게 뭐냐면 직교 버튼이라고 그래요. 직교. 마우스를 수평이나 수직으로만 완전하게 통제하는 거. F8번 키인데 펑션 키로 F8. 자, 그래서 F7번, F8번, F9번 이 펑션 키가 아이콘으로 다 만들어져서 요즘은 제공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다 F7, F8, F9번 펑션 키를 눌러서 스냅, 그리드, 오토키, 스냅키 이것들을 활성화하거나 또 활성화를 풀거나 온, 오프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서클을 먼저 그릴 텐데요. 제가 그릴 서클은요. 만짜리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서클 들어갑니다. C 엔터. C 서클입니다. 압축 처음 글자 C만 쳤어도 서클이 작동했어요. C 엔터. 화면에 아무 점이나 마우스 왼쪽 찍을게요. 자, 화면 아무 점이나 찍었고요. 반지름을 지정하세요. 또는 지름을 여러분 반지름을 치면 5천 정도 치면 되겠죠? 5천 엔터. 자, 5천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보이지도 않네요. Z 엔터, E 엔터. 방금 전에 여러분 무슨 작업이 보여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취소하고요. 다시 할게요. U를 쳤습니다. 다시 C 엔터. 마우스 아무 점이나 찍고 아니면 0,0 찍어도 돼요. 0,0 0,0 그대로 쳤습니다. 엔터. 자, 반지름 얼마를 줄 거냐? 지금 뭐 화면에 보이니까 뭐 160이나 170, 200 이 정도 보이는데 제가 5,000을 쳤어요. 5,000 엔터. 화면에 안 나타나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5,000이라는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화면 바깥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때 화면 바깥으로 나간 걸 보려고 하면 줌 아웃을 해야 하거든요. 줌을 바깥으로 쭉 나가야 돼요. 그때 명령을 어떻게 한 번에 쓰면 되냐? 줌을 쓰면 돼요. Z. 줌이라는 거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래서 줌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줌인,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줌 아웃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내가 그려놓은 요소, 엔터티, 바깥으로, 이거 하나의 요소거든요. 요소. 영어로는 엔터티라고 해요. 서클이라고 하는 엔터티, 그 바깥으로 내가 화면을 제일 큰 아웃을 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Z, 엔터, 화면 최대로 바깥으로 극한으로 나가라. 팽창을 익스텐드, 바깥으로 최대로 팽창해주라. 익스텐드. Z, 엔터, E, 숫자 2 말고요. 영문자 2. Z 엔터, E 엔터 치고 나갔더니 화면이 바깥으로 풀로 나간 거예요. 줌 아웃을 풀로 해준 거예요. 풀. 제일 크게 해준 거예요. 그게 뭐다? Z 엔터, E 엔터예요. 자, 이 기능만 알아도 여러분 마우스를 쉽게 그려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두 개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우스가 원이 두 개가 그려졌는데 다시 한번 지울게요. E 두 개 선택하고 지웠습니다. 다시 서클 C 엔터 0,0 또는 아무 점이나 잡거나 엔터 5,000. 지금은 화면이 바깥으로 풀 아웃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죠, 이게 선이. 예. 자, 그래서 선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리드가 너무 촘촘해서 화면에 아마 지금 컬러가 잡힐려나 모르겠는데, 그리드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드 아까 보신 것처럼 GRID 그리드 10으로 돼 있죠? 한번 100으로 고쳐볼까요? 100. 10을 100으로 뻥튀기 하면 좀 더 커졌죠? 다시 한번 엔터 쳐볼까요? 그리드 엔터 500. 네. 지금 우리가 그립 간격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아, 이 정도 스케일이 500 간격이구나. 이렇게
자기의 스케일 감각, 거리 감각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그리드입니다. 그럼 마우스도 스냅을 걸 수가 있어요. SNAP, 스냅. 스냅을 간격을 얼마로 걸래? 100으로 걸래? 10으로 걸래? 500으로 걸래? 이렇게 그것도 걸 수가 있어요. 스냅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할 때만 걸립니다. 마우스를 움직일 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들어갈 때라든가 어떤 작업 명령이 들어갔을 때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름이 10,000짜리죠. 반지름이 5,000이면 자, 옵셋을 한번 이용해서 안으로 내가 한번 또 그려볼게요. 5만 쳤습니다. 옵셋 작동됐네요. 자, 그럼 10,000짜리니까 1000 정도 할까요? 500 정도. 500 정도만 해볼까요? 500 엔터. 요 바깥 테두리 잡고 안으로, 바깥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물론 똑같은 영향인데 안으로 돼가지고 안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 2개가 보이실 겁니다. 예. 자,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내가 조금 더 진하게 굵게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선을 바꾸면 되죠. P2죠. P2 엔터. 이 부분 잡고 이거 폴리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잡히진 않습니다. 예, 폴리선이 아니고 원은 폴리선이 아니고 도넛을 써야 되거든요. 자, 한번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 안쪽 내부에도 이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서클 0,0 엔터. 한 200 정도 엔터. 자, 이게 원의 중심에 있는 서클이죠. 원의 중심에 있는 서클, 내부에 있는 서클 하나 그렸어요. 자, 거기에 보면 여기에 도넛 모양을 한번 넣어 볼게요. DONUT 도넛. 자, 도넛의 내부 지름은 얼마로 줄까요? 200인데 내부 반지름은 150 주고 뜨죠? 화면에 보이신가요? 화면에 0,0점 한번 찍어볼게요. 찍으면 진한 선이 나오죠? 예. 이게 두께가 있는 선을 어떻게 그려요? 아까 라인을 두껍게 할 수가 없었죠? 이 도넛 명령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넛을 한번 더 크게 그려볼까요? DONUT 도넛 DONUT 엔터. 바깥 지름을 한 300 좀 더 크게요. 300 엔터. 안 지름을 200 엔터. 좀 더 크게 나왔죠. 예, 이렇게 안에다가 찍었습니다. 자, 가운데 점에 여러분들 원의 중심점을 확인할 수 있게 도넛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내부에 지금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위쪽에 보면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분침이 들어가는 게 60개의 분침이 들어가는 게 시계처럼 보이는데 가장 빠른 작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엔터. 스냅이 걸려있기 때문에 500 간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그리드가 500으로 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인데 네. 지금 제가 라인을 원에서 잡혀버렸네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라인 엔터. 라인 엔터.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지금 오스냅이 자동으로 걸려다 보니까 얘가 자동으로 걸리다 보니까 안 됐네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라인 엔터. 가운데 점에서 5점 끊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걸려서 오스냅이 계속 자동으로 잡다 보니까 자동으로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F7번을 누르거나 그리드를 해제시켜 볼게요. 그리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라인이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드를 풀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모형 오른쪽에 그리드 모드 F7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단에 그걸 누르고 화면을 그리드 모드의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걸 화면에 점점점점 보이는 격자 모양 보시죠? 그걸 왼쪽 하단 부분에 보면 모형이라는 글씨 오른쪽에 보면 그리드를 해제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이죠? 지금 제가 선 그린 게. 선을 그리면 여기서 트림으로 이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겠죠? 트림 엔터. 이
요 부분을 자르고 요 부분을 자르고 잘랐죠. 그럼 요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브 시키면 되죠. 라인을 다시 무브는 뭐예요? N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왼쪽 끝점을 저기 오른쪽 끝점으로 옮겨놨어요. 자,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렸다는 거예요. 왼쪽에 조금 보이신가요? 이 부분 라인 하나 그렸다는 거예요. 이 라인 하나를 어떻게 그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부터 쓸 명령이 뭐라고요? 어레이라는 거죠. 어레이. 원형 방향으로 이 한 개의 그림을 60개로 자동 배열을 할 거예요. 원형 방향으로. 그게 뭡니까? A, R, R, A, Y. 어레이. 자, 어레이를 눌렀어요. 어레이. A, R, R, A, Y. 명령이 오타가 났거나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케이프 버튼 2번 누르면 돼요. 이스케이프라는 키보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취소가 돼요. 명령이 취소가 돼요. 모든 명령을 중간에 잘못 눌렀다. 그러면 이스케이프 키보드를 2번 누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A, R, R, A, Y. 어레이. 어레이. 키보드 타이핑 잘못됐네요. 어레이 눌렀고요. 자, 물체를 선택해 줍니다. 요 분침에 해당되는 조그맣게 그려놓은 거 요거 잡았고요. 엔터. 밑에 보면 직사각형으로 할래? R을 치면 직사각형. 경로를 따라서 갈래? PA. 원형으로 할래? 그러면 PO를 치라고 그랬어요. PO를 쳐야겠죠? PO를 치면 원형으로 어레이를 시킬 겁니다. 원형 어레이. 자, 중심점을 지정하세요. 중심점은 당연히 이 점이 중심이겠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찍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중심점을 0,0이라고 찍으셔도 되고 중심점을 찍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엔터 또는 앵글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엔터 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왜요? 이런 명령을 수정하는 명령이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 change라는 명령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걸 보시면 지금 현재는 보면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네 등분, 다섯 등분, 여섯 등분이 자동으로 돼 있는데 여섯 등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60등분을 쪼개고 싶지 여섯 등분을 그냥 엔터만 쳤더니 자동으로 여섯 등분만 끝내버리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화를 주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 바꾸는 명령이 뭐죠? change죠. 그렇죠. CH를 치면 왼쪽에 지금 테이블 창이 세로 방향으로 떠요. 자, 그죠? 그 다음에 방금 내가 했던 거 어레이를 했던 아무 영역이나 분침을 6개가 떴던데 아무나 누르면 지금 왼쪽에 항목이 6이라고 하는 기타에 보면 6이라고 돼 있어요. 6등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각도가 60도 간격으로 돼 있네요. 이거를 몇 개로? 60이니까 여러분 시계는 60개니까 60등분이니까 60개 빼야겠죠? 어이구 때렸더니 그냥 아주 그냥 뭐가 60개 등분으로 쪼개져 버리네요. 60개를 쪼갰더니 채울 각도 360도로 한 각도당 6도 간격으로 바꿔져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 기타에 나와요. 여러분 체인지 창 CH를 누른 거예요. 제가. 자,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레이를 눌렀다. 자, 이 선 하나 그려놓고 어레이를 누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PO라고 해서 원형 어레이를 원형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여기를 중심점으로 선택했어요. 중심점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렸더니 지가 알아서 6등분을 만들어낸 거죠. 초기화 6등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시계는 60등분이지 6등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변화를 줬더니 뭘 명령을 쳤다? change 창을 띄웠다. CH를 쳐서 체인지 창을 띄워서 이 경계가 되는 선 하나 잡았더니 6등분으로 됐던 선 하나 잡았더니 왼쪽에 요 부분에 숫자가 6개가 6등분으로 돼 있더라. 그 부분을 몇 개로 수정했다? 60등분을 의미하는 60개로 숫자를 고쳐줬더니 이것처럼 자동으로 또 바뀐 거예요. 내가 50등분으로 하면 또 50으로 바뀌고 40등분으로 하면 40으로 바꾸고 캐드가 계속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이 어레이라는 명령이 그런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 배열도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철근 도면에서 기둥 같은 경우는 철근 기둥 어레이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갖다 복사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복사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할 수 있게 해서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 어레이라는 명령 하나가 자동으로 쫙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침은 60등분이 됐는데, 자, 보면 5분 단위로 여러분들 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5분 단위로 하는 부분에는 또 두껍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케이프 2번 누르고 여기에 5분 단위로 얘를 더 쪼개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사각형을 넣어주는 방법이죠. 솔리드된 음영이 들어간 솔리드된 사각형을 넣어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면 4점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 4점을 어떻게 만든다? 자, 라인을 옵셋 이용하면 되겠죠. 옵셋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부터 내가 여기 한 100 정도만 움직이면 될까요? 100도 상당히 두꺼울 것 같은데 한 50씩만 합시다. 자, 옵셋 50 엔터, 다시 옵셋 50 엔터. 이걸 하려고 했더니 덩어리 져가지고 한 번에 져있는데요. 덩어리 졌는데 옵셋 안 되겠는데요? 그죠? 덩어리 짓는 걸 어떻게 하나로 분해하는 걸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 안 나나요? 폭파! 익스플로드죠. EXPLODE EXPLODE 폭파. 어레이가 돼서 분침들이 다 한 번에 붙어 있으니까 폭파시키는 거예요. 엔터. 그럼 자, 뜯어졌죠. 어레이가 되면 블럭으로 돼서 덩어리가 져버려서 옵셋이 안 되구나. 그죠? 그러면 폭파라는 걸 해야겠구나. 자, 폭파했습니다. 폭파 엔터 함에 옵셋 50 이제 지정하고 요 부분 선을 위로 50하고 아래로 50하고. 자, 그러면 어레이를 시킬 위아래 보조선들을 만들어 놨죠.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 솔리드 할 때 들어갈 때, 자, SOLID. 중요한 포인트죠. 솔리드 1교시 때 제가 했죠. 자, 여기서 한 점, 2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3점, 4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죠. 그대로 타고 시계 방향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만 돌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지그재그처럼 삼각형 모양이 나와버려요. 자, 이걸 어떻게? 언두에 취소는 뭐라 그랬죠? 취소는 U만 쓰면 돼요. U, 엔터. 취소. 다 어떻게 한다? 다시 SOLID. 솔리드. SOLID. 솔리드. 고체란 뜻이에요. 솔리드. 엔터. 시작합니다. 왼쪽 2점, 아래쪽에 2점 찍고 세 번째 점은 대각선 방향으로 가라. 세 번째 점은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 마지막 네 번째 점은 이렇게 하라. 우리가 원래 원하는 솔리드가 나왔죠. 네. 이걸 5분이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모양을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미러를 시용해서 뒤에까지 좀 두껍게 좀 보여드릴래요. 넓게. MI 미러 엔터 이 부분을 찍고 엔터 이 점하고 이 점을 경계로 찍어주면 아니요 이렇게 뒤로 나오죠. 뒤로도 확장해죠. 그러면 시간 단위는 굉장히 넓게 보이겠죠, 여러분. 그래야 이게 좀 더 잘 보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어레이 시키면 되겠죠. A, R, A, Y 어레이. 제가 속도를 좀 천천히 가요. 설명하는 게 좀 느린데 너무 말을 빨리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가 모니터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명령 들어갈 때는 좀 단어 말할 때, 알파벳 말할 때는 천천히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마우스를 요 중심선에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로 놓고요. 마우스 십자선을 놓고 뭐라고요? A, R, A, Y 엔터 칩니다. 물체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미러 시켰던 부위까지 이렇게 선택합니다. 엔터. 자, 어떻게 한다고요? 원형 어레이 PR 어레이는 리탱귤러는 직사각형이니까 안 돼요. 원형을 하려면 뭘 치라고? 얘가 PO를 치려잖아요. PO 폴라 원형 좌표 PO 엔터. 자, 원점이 어디냐? 기준점은 여기죠. 여기 가운데 정 가운데점 시계 정 중앙점. 저 중앙점 0,0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0,0을 쳐도 되고 찍고
찍었더니 자동으로 또 6개가 자동으로 또 됐네요. 자동으로 됐죠? 엔터. 자, 그럼 이걸 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체인지가 있었죠? 체인지 창이 아직 저는 왼쪽에 띄어놨거든요. 체인지 창. CH를 없는 분은 CH를 다시 치워도 돼요. CH 엔터 치면 체인지 창이 왼쪽에 활성화가 돼. 쫙 끝에 요거. 요 부분이 이 세로 방향으로 체인지 창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내가 방금 어레이를 시켰던 부분에서 6개가 떴던 찌그하게 솔리드가 됐던 부분만 딱 찍어보세요. 솔리드만 된 부분만 딱 찍어보면 다시 어레이 창에서 6개로 다 펴 있어요. 6으로. 그러면 자, 시침은 몇 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10개면 안 되겠죠? 10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12시간이잖아요. 시간침은. 그렇죠? 이렇게 12를 쳐줘야 돼. 시간침에서는 항목을 몇 개를 쳐준다? 요 부분. 요 항목 부분에서 6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12개로. 12개. 시간이 1시, 2시부터 12시까지니까 12개로 쳐줘야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딱 맞잖아요. 이 숫자를 조절해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12개가 만들어져요. 이게 기본 바탕이 거의 만들어졌어요. 지금 기본 바탕이 거의 만들어졌어. 중간에 날아가면 어떻게 해? 저장하는 게 뭐죠? 세이브죠? 퀵 세이브를 해도 되고 처음에 명령이 없으니까 퀵 세이브. 자, 클락 C, L, C, K. 내가 만든 건 JJP니까 제가 JP 클락. JP 클락입니다. 저는 JP 다시 클락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고 글씨를 여기다가 써야 될 때 어떻게 쓴다고요? D 텍스트 하고 이 부분에다가 시간점 주고 이 부분에 글씨 대충 폭을 넣어줬어요. 높이를. 그 다음 회전은 0도 방향 가로 방향으로. 자, 12시 엔터 2번 했어요. 아, 글씨 12시가 좀 중앙에 안 나왔네. 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죠. 내가 시작점을 찍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U. 자, 다시 할게. 처음부터 D, TEXT. D, TEXT. 엔터. 시작점 여기 주고, 왼쪽 아무 점에 줬어요. 높이는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마우스로 높이를 지정했어요. 자, 회전 각도는 0도니까 엔터 쳐서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12, 12를 의미하는 12, 엔터. 다시 한번 엔터 2번 쳤어요. 자, 근데 이게 좀 위치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 옮기고 싶은 영어 단어 move. 그렇죠. MOVE move. 엔터 치고 글씨 선택하고 마우스로 선택하고 엔터 치고.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 근처에서 조금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금 바꿔놓은 거죠. 자, 이렇게 중앙 쪽에 맞춰서. 자, 글씨도 어레이가 되겠죠? A, R, A, Y. 엔터. 글씨 잡고 엔터. 원형 어레이 PO 찍고 중심점 찍고 엔터 치면, 근데 글씨가요 모형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버렸는데요. 글씨가 원형 중심을 방해서 이렇게 표현되니까 제가 쓰려고 하는 글씨가 아닌데요. 저는 글씨를 반듯하게 쓰고 싶은데요. 그죠? 이 부분이 지금 틀렸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된가요? 여기 보면 체인지 창에 기타 제일 아래에 보면 항목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항목 회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이 글씨 같은 경우는 회전하면 원의 중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회전돼 버려. 근데 나는 글씨를 반듯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체인지 창 버튼 아래에 보면, 자, 이스케이프 2번 눌러서 체인지 창 이 숫자를 이렇게 누르면, 어레이가 됐던 숫자를 누르면 요 기타 항목 제일 아래, 체인지 창 제일 아래 기타 항목 항목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항목 회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항목 회전을 S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니오로 바꾸면, S를 아니오로 바꾸면 글씨는 회전되지 않아요. 그죠? 이런 명령도 있어야겠죠. 글씨에 있어서는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된다? 이 글씨를 몇 개로 쳐야 될까요? 12개니까 6이라는 항목은 12개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12개로 바꿔줘요. 12개로.
자, 글씨도 회전하지 않고, 글씨는 회전하지 않았어요. 기타에서 글씨 회전 항목을 아니오를 적용했어요. 자, 글씨를 수정하려고 했더니 이거 덩어리가 져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더블 클릭.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를 바꾸고 싶은데, 글씨를 바꾸고 싶은데 더블 클릭이 안 들어가. 덩어리가 져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해야겠죠. explode ex plode 그리고 글씨 아무데나 잡아주면 엔터. 그러면 이제 하나만 잡아볼까요? 풀렸죠? 한 개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1, 2, 3, 4. 제가 메뉴를 여러분들 보기 쉽게 메뉴를 글씨를 좀 튀어놨더니 가리네요. 6, 7, 7시, 8시. 마우스 위아래로 옮기면서 제가 이거 화면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9시, 9시, 10시, 11시. 네. 자, 엔터 쳤습니다. 이스케이프 2번 누르거나 엔터 치면 퀴즈 세이브 한번 누를게요. 또 다운되면 안 되니까. 자, 거의 바탕이 다 왔죠? 예. 디텍스트 여기에다가 글씨 지정하시고 회전축 0도로 잡고 성명 0으로 되어 있는 한글 전환하고 성명 홍길동 학번 20 여러분 학번이 언제 2017, 2016 뭐 이렇게 18 4학년이면 2017, 66 많이 있겠죠? 0000 이렇게 한글 전환하면 한글키 다시 해제하고 자, 글씨가 너무 크네요. 스케일로 이렇게 좀 줄여도 되고. 자, 여기서 줄이는 거는 글씨를 쳐놓고 여기 보면 체인지 창에서도 높이라는 게 있어요. 높이. 중간에 높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숫자를 쳐서 이렇게 글씨를 줄여줘도 돼요. 체인지 창이 상당히 유용해요, 여러분. 체인지 창이 상당히 기능이 유용해요. 이 방금 화면을 키우는 거 뭐라 했다고요? Z 엔터, E 엔터. 화면을 풀로 꽉 채워주는 거죠. Z 엔터, E 엔터. 자, 여기서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시침하고 분침만 그리면 되죠. 시침, 분침. 자, 시침, 분침 그리고 나서 회전해야겠죠? 자, 여기서 시침, 분침 한번 그려볼게요. 자, 라인 그립니다. 라인. 1, 0에서 자, 직교 방향으로 이렇게. 자, 위쪽 삼각형을 그렸는데 아래쪽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대칭이니까 상하 대칭이니까 미러. 그죠? 미러 치고 물체 선택하고 여기서 수평선 동시에 유지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한다고 그랬죠? 솔리드죠? 자, 이때 솔리드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고 주의해야 된다는 명령이 뭐였죠? 그냥 연속적으로 타고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연속적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잘 들어왔네요. 네. 자, 시침은 됐고요. 자, 분침은 위쪽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 분침은 좀 작게 그려야죠. 시간 영역을 이렇게 작게 그려야 되니까. 자, 내가 여기서 반듯하게 그릴 때 F8번 또는 직교 모드 활성화 눌러서 좀 작게 가겠죠. 시침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또 직교 모드 풀고 좀 폭도 좀 작게 하고. 자, 이렇게 엔터 치고. 자, 미러를 위아래로 미러 물체 선택하고 엔터.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2점 잡고 엔터. 자, 이렇게 된 건 또 솔리드로 잡으면 되겠죠? SOLID 솔리드 한 바퀴 계속 돌아야겠죠? 한 점, 2점, 3점, 4점. 솔리드로 명령을 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3시 시침이 짧은 게 3시고 긴 침이 분침이 제가 12시. 저는 12시
15분에다가 지금 잡아놨네요. 네. 12시 15분에다가 잡아놨어. 째까는 시간을 12시에다 잡아놨어요. 자, 근데 나는 이걸 바꾸고 싶어. 교수님, 저는 이거 2시 쪽으로 돌리고 싶은데요. 제 학번이 끝자리가 2인데요.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엔터를 안 쳤네요. 솔리드. 쳐볼게요. 엔터를 안 쳤어요, 방금 전에. 자, 요 부분, 블럭, 이렇게 크로싱 하면, 여기 컬러가 있어요. 색상은 여러분, 시간은 빨간색으로 잡아놓을게요. 빨간색. 자, 요 부분은 파란색 색상으로 잡아놓을게요. 색상을 체인지해서 파란색으로 잡아놓을게요. 여러분들 설명하기 편하게. 이 빨간색을 내가 2시 쪽으로 돌리고 싶어. 이때 돌리는 게 뭐라고요? 회전하다. 다 왔어요. 회전하다. R-O-T-A-T-E. 로테이트. R-O-T-A-T-E. 로테이트를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엔터. 자, 중심점 잡고 돌려요. 1시 방향으로 돌릴까요? 2시 방향으로 돌릴까요? 2시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이렇게. 이게 로테이트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마우스를 내가 돌려보면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2시에다 맞춰야겠다. 그러면 2시쯤에다 맞추겠다. 자, 그러면 파란색 분침은 내가 22분에다가 돌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로테이트. R로만 치면 됩니다, 이제. R로 엔터. 파란색 부분만 잡아요. 파란색 부분만 잡고 엔터. 기준점 0,0점이죠. 왼쪽 교차점 여기 잡고, 자, 이거를 22분에다가 이렇게 22분이 여기죠. 22분에다가 딱 맞춰버리면 되겠죠. 이게 맞춰버리면 22분으로 돌잖아요.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2시 22분에다가 맞췄다 라고 다 하신 분들은 시계를 장명하셔야죠. 시계를 장명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다가 세이프콘 시계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엔터. 좀 줄여줄게요. 엔터. 이 점을 기준으로 좀 5 정도 줄여라. 무브 좀 가운데로 배치해라. 색깔은 뭘로 줄까? 색깔은 혼성이 안 보이고, 이렇게. 그 Z 엔터, E 엔터, Z 엔터, 줌 확대를 하려고요. Z 엔터, E 엔터. Z 엔터, E 엔터는 여러분 거의 계속 제가 자주 쓰는 화면을 풀로 확대하는 거죠. 자, 무브 글씨도 좀 가운데 쪽으로 이쪽으로 옮겨놓고 Z 엔터, E 엔터.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 다 찍었죠? 그림 다 그리신 분들 카메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바탕화면에 내가 나온 다음에 이게 카메라로 찍어서 이걸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 DWG를 제출하신 분들은 복사가 됐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친구가 그렸던 그림을 내가 했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학번, 그리고 이거 사이즈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 특히 중요한 거 시간과 분의 위치가 내 학번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위조 방지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복사했던 걸 이메일로 받아서 그대로 제출하는 이런 거는 철저히 차단해야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색깔도 좀 넣으시고 글씨도 좀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면 오늘 수업에 끝납니다. 지금 이게 강의 부분이 거의 40분까지 갔는데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 명령 저희가 20분 정도 넘게 했죠. 그 다음에 직접 작성하는 명령 거의 한 40분 정도 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습 같은 게 조금 실습 과목, 이론 과목이긴 한데 제가 실습을 많이 넣어주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습은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주에 이 시계를 이렇게 같이 그려봤죠. 그래서 이 시계를 그리신 분들은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저 핸드폰으로 보내지 마시고 제가 교수학습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교수학습 거기 과제 제출에다가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잘하신 겁니다. 자, 5주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지금 여러분 동영상 만든 거는 편집을 해서 다시 유튜브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는 이것으로 마치고 6주 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코로나
19 화이팅 극복해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6주 때 또 새로운 예제 문제로 여러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